안녕하세요. 범블라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이 관세 정책 아주 단단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관세를 맞게 됐죠. 게다가 중국은 추가 관세 10%까지 증액이 되면서 35% 가까이 지금 관세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미국의 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적자 폭이 증대된다라는 그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스스로가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들이 관세를 확실하게 낼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어떤 말을 천명을 했죠. 그만큼 무역 수지의 불균형 그리고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언급한 뒤에 최소한 이들로부터 미국이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원상복구 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상당히 거세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관세 부담은 지속이 될 건가? 지속적으로 미국이 이 보호무역 장벽을 계속적으로 치게 된다면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 경제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스스로 자체 내 어떤 방벽을 세우면서 제국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로마는 오히려 도로를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팍스 로마나라는 어떤 엄청난 로마 제국의 위상을 떨치게 됐죠. 미국이 스스로 이렇게 보호무역 안에 점점 갇히게 된다면 자국 경제마저도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벌써부터 매수세가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급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최대 수요의 어떤 이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세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 급작스럽게 미국 국채를 뺄 수도 있고요. EU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이 채권 증액 1조 7천억 달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증가세 계속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이 빚 문제, 부채 문제, 국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제대로 큰 손들이 그냥 손을 놔버리면 그대로 일단락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다시 스스로 달러를 바이백,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 시총이 그냥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1919년도에 대공황의 가장 기저의 출발점은 바로 주식 폭락 양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가 좀 짙게 깔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호무역 관세로 인해서 이 재정적인 어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어떤 이 관세 갈등으로 인한 이 상당 부분 미국의 경제 침체 양상이 갑작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스텝이 제대로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후까지도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유럽 국가에서도 상당 부분 미국 국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슬쩍 빼버리면 이 국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앞으로 견조하게 갈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 게릴라식 협상으로 일단락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아이콘이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국의 주식시장 살아나야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천명했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이 포인트를 뒀었는데, 이것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면 트럼프는 지지 세력을 곧바로 잃어버릴 리스크도 충분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복병으로 경제정책 잘못 운영했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4.5% 꾸준히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단기 미국 국채 2년물도 4.24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시장이 그래도 지금까지 견조하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큰 손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원화 환율 역시도 1465원까지 올라섰고요. 일본 엔화 역시도 흔들거리고 있고 유럽 유로화 역시도 지금 달러 등살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중국 위안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파운드 뭐 고스란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 정책의 가장 기저에 이 부스트업,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바로 5경 2,500조 원이나 되는 미국의 빚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계속적인 어떤 교역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갈취를 당했다. 뭐 재정 적자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역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이 주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결국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석 따지기로 관세 정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경 3천조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한쪽으로는 또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서 이것도 좀 부양을 시켜야 하고, 어느 적정 수준에서 관세 문제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크다라는 얘기죠. 결국 관세 올리면 금융시장 떡락하게 돼 있고요. 드라이브는 풀 악셀을 밟은 것 같지만 살짝 트럼프가 그 악셀에서 발을 떼는 그런 어떤 진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금 뭐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수송기를 통해서 자국으로 막 실어 나르는 뭐 거의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 작업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무역 관계에서 지금 마약 밀매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판탄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거의 20만 미국인들이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 문제가 정보 당국과의 어떤 이 연계를 통해서 경제 기조에 쌓여 있었던 악재를 지금 끊을 심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 FBI 캐시 파텔하고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 DNI, 뭐 털시 게버드, 이 두 명을 축으로 해서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호무역 관세가 정보 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얽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 미국의 이 자체 이 경제 기반 스스로를 아주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와 금융 자본시장의 어떤 이 연계성이 상당히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1, 2개월 안에 엄청난 어떤 출렁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지금 관세를 막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현지 공장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니어쇼링 전략을 택하면서 삼성, LG, 현대, 뭐 자동차, 포스코, CJ 등등 뭐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지금 신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가 뭐 2022년만 해도 3억 9,600만 달러로 급증한 상태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가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 상황이지만, 이거 우회적으로 볼 때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이렇게 그림만 봐도 미국 현지에 세워놓은 이 공장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넥스트스타 에너지라고 해서 온타리오 쪽에 공장을 세워놓고 있죠. 삼성은 이 멕시코 쪽에, 그리고 만도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아, 포스코, LG전자 등등 해서 멕시코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현지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를 맞으면 고스란히 그 가격 뭐 오름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 경제는 치명적으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편중된 이후에 EU까지도 관세를 매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전히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수혜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회적 대기업 공장들이 타격을 받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대기업의 업황 악화가 지금 뭐 건설업 대기업까지도 지금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보면 2024년도 8월에 쭉 내려갔다가 9월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죠.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는데 130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치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수입 물가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관세 부분도 지금 이제 무시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완전히 흑비를 맞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사비 원가 상승, 건설업계의 재무 부담과 직결이 되고, 지금 분양시장도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워낙에 고분양가로 신축 분양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손을 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가격 고점에 걸려 있는데, 현장에서 물을 파내서 우물물을 길어야 하는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길어낼 그런 능력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 자체의 어떤 자금 회전이 렉이 딱 걸릴 수밖에 없고, 돈맥 경화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PF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는 수입률이 짭짤했죠. 그 정도로 이 부동산 부분에서 투자하는 금융회사의 어떤 수익률은 보장할 만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시대가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 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이 우리은행의 이 정책을 봐도 이 선별적 대출 확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은행의 건전성 위기도 이 부동산과 지금 맞물려 있어서 상당 부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PF 위기는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전방위적인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국은행이 오늘 한국형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 모형 개발을 통해서 기준금리 0.25% 올리면 집값 0.4% 떨어질 수 있다는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조짐이 이상하죠. 지금 한국은행 역시도 지금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 이후 행보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외 역풍을 생각해 볼 때 무작정 미국도 동결했는데 한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거 밸런스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집값 하락에 대한, 이 정상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계산도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2.7% 급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확정 짓는 이 관세 부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 10%의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거의 떡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리플이 12% 폭락을 했어요. 미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도장을 꽝 하고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국의 자본시장은 굉장히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분을 조금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미니 나스닥 100 선물해도 2.3% 이상 빠지는,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2% 이상 빠집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오늘 본장에서는 거의 폭락에 가깝게 미국의 증시 부분이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시장도 지금 외국인이 8,700억 이상 빼고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 지난 주말 살짝 장이 섰을 때는 1조 2천억 정도 빠졌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매일 1조 이상 빠질 수 있는, 정말 외자가 거의 출혈에 가깝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아파트 시장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보세요. 3건입니다. 달랑. 전세 5건. 월세 14건. 물론 연휴 기간 맞이해서 이런 지표가 올라왔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거래량은 거의 절벽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손절을 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이렇게 단절되게 되면 거래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스러운 금융시장의 대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본구조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유보할 것이다, 좀 딜레이 시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미국 자체의 어떤 자본시장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자본시장 역시도 정말 출렁출렁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완전히 대변화에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나스닥 붕괴, 코스피 붕괴, 결국 아파트 자산시장 쭈루룩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가치 변동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상황이 위기겠지만 누구에게는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직 대출 일으키지 않았고 집 사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망했던 분들, 저점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상당 부분 엄청난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 지금 나스닥이 거의 오늘 폭락에 가까운 이 하락 궤적 보일 가능성 높고요. 오늘 코스피 역시도 지금 외국인 자본이 1조에 가깝게 빠져나가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거의 18%, 20%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금융시장의 이 대변동을 미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시장, 이 자본 시장과 더불어서 자산 시장은 상당히 그 가치 변동의 어떤 위기 속에서 그 가격선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1차 폭락보다 더 큰 하향세를 기록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뻔뻔한 봉투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